안녕하세요. 정세현 아나운서 라이프 레시피 정연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보이차를 직접 한번 마셔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이차는 효리네 민박을 통해서 조금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차를 마실 때 이렇게 차 도구를 다 갖춰서 먹어야 되는 걸까요? 도구가 있으면 확실히 맛있게 우려져요. 그런데 도구 없이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물 주전자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차 맛을 덜 변하게 해서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되게 저렴하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 전용으로 하나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물이 팔팔팔 끓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팔팔 끓었을 때 보이차를 넣으시고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차가 맛있게 우러납니다. 만약에 차를 많이 끓이셨다면 이런 텀블러 같은 데에 옮기셔가지고 따뜻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주전자에 차를 직접 넣고 끓여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바로 넣고 끓여도 되고요. 이런 도구 없이?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전기 주전자도 없으시면 깨끗한 냄비에다가 넣고 끓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차를 마시나요? 네, 오늘은 특별히 효리네 민박에 나왔던 2가지 보이차 마셔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인지도 아세요? 사실 이게 방송에서는 블러 처리도 되고 상품이 노출이 안 되는데 이제 저희는 같은 차를 마시다 보니까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숙차는 포장도 한번 나왔었고요. 생차는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서 그 상수님이 무슨 차 마실래? 그랬더니 난차인가? 뭐 이런 식으로 멘트가 언급이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2가지 차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차는 2007년 숙차고요. 네, 탕색이 좀 진하죠. 네. 너무 고혹적이에요, 탕색이. 네, 어떤 분은 와인 빛이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하세요. 네. 자, 이런 탕색입니다. 네. 진짜 색은 굉장히 진한데 부드럽고 그리고 살짝 단맛도 돌아요. 네. 처음 우려주신 차가 숙차라고 했고요. 이제 2번째 우려주신 차가 생차라고 했는데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숙차랑 생차랑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생차랑 숙차는 보이차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에요. 발효 방식의 차이인데요. 원래 생차가 이렇게 진한 색이 나려면 한 30년, 40년 정도도 걸리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좀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1970년대에 숙차라는 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도 지금 2007년이면 그렇게 나이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색깔은 많이 진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숙차인 거죠. 자, 이번에는 97년도 생차를 한번 우려볼게요. 색깔이. 네, 아까보다는 색깔이 좀 연한데요. 아까보다는 나이가 10살이 더 많은 생차죠. 제 눈에는 로즈 골드 색으로 보이네요. 맞아요. 항상 이게 뭔가 좀 차 따르는 소리 들으면 힐링이 되고 맛보기 전에 좀 설레기도 하고 색깔이 확실히 달라요. 맞아요. 좋은 차 마시면 이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서 이게 몇 년도 된 차죠? 이게 199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한 27살? 네네, 27년 차입니다. 아까 숙차랑 비교하면은 탕 색깔이 훨씬 밝고요. 맛도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맞아요. 생차가 이렇게 까맣게 흑색이 나려면 보통 한 30년 이상? 40년 정도까지 필요합니다. 생차하고 숙차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생차가 더 좋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생차면 사실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얼마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일단은 숙차의 한 10배 이상 좀 비싸고요. 그래서 얼마예요? 이 차는 얼마면 돼요? 한 덩어리에 80만 원인 차인데요. 근데 이제 보이차 오해를 하시는 게 보이차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보이차가 여러 번 마실 거를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지시는데요. 이걸 한 편을 사시면 맞아요. 한 100번 이상 마실 수 있는 양이 되고 지금 저희가 오늘 마시는 요것도 한 커피 한 잔 값
정도면 둘이서 마실 수 있으니까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죠. 이 보이차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보이차 마시면 살 빠지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또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네. 보이차가 사실 감비차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해요. 그리고 왜 한때 홈쇼핑에서 진짜 보이차 많이 팔았거든요. 살 빠지는 그죠, 차라고 그죠. 해서. 근데 보이차는 마시면 노폐물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수분 섭취도 많이 하게 되니까 확실히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순환이 원활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순환이 원활해지는데 여러분 음식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보이차 차회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제가 알죠. 네, 너무 진수성찬을 해 먹었더니 제가 알죠. 제가 5년 동안 15kg가 쪘거든요. 거의 매일 보이차를 한 1, 2리터씩을 마시는데도 그렇게 과식을 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고 또 적당히 운동하시고 보이차를 드시면 아마 효과는 더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하루 중에서 차는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은가요? 저는 이제 아침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때 공복에 아침 루틴으로 마시고 있는데 참 좋아요. 네,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복에 드시면 가장 좋기도 하고요. 만약에 일어나자마자 좀 차를 드신다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면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 명상하는 효과와 되게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실제로 차를 마시면서 좀 느끼는 점인데요. 차를 마시면 이렇게 들떠있던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꼭 명상할 때랑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제 대부분 아침에 너무 바쁘잖아요. 네.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바쁠 거고 가족들 그렇죠. 챙겨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출근하시는 분들은 더 바쁠 거고 준비하는데 또 그렇죠. 시간 많이 아침 먹을 걸리고. 시간도 없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차를 마시냐 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저도 일과가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아침 5시 정도에 기상을 해서 이제 병원에 오면 6시 조금 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진료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들을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에 들어가는 그런 일과인데 일부러 차를 마시는 시간을 이제 뺐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제가 확보를 해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시면서 오늘 뭐 진료본 환자분들 또 체크도 한번 해보고 또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낭송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소리를 내서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이제 뭐 좋은 글귀들도 낭송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차를 마시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차를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려고 시간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30분 일찍 일어나셔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차 역시 그런데요. 한때 가짜 보이차 파동이 있었어요. 이한이 가짜 보이차가 뭔가요? 네, 가짜 보이차는 사람들이 갑자기 보이차에 관심을 가져하면서 수요가 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차는 그 숙성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비싸게 보이차를 팔려면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보이차처럼 보이게 하려고 염산이나 카바이트 이런 화학약품 처리를 한 보이차가 유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보이차를 쓰면 사실 간에 굉장히 손상이 좀 올 수도 있고 해서 사실 한데요. 보면은 중국 여행 가서 단체로 그래서 보이차도 막 사오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조금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패키지 여행 가면 이제 단체로 거기를 데려가가지고 너무 싸게 파는 거다라고 이제 좀 바람을 잡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혹시 연남동에 가면 갑자기 주택가에서 이런 고려 인삼 이런 매장이 있는데 막 관광버스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내려요. 거기서 혹시 고려 인삼 사시나요? 아니요, 저는 네.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연남동 안 가죠. 네, 마찬가지로 보이차를 사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현지인들이 잘 가지 않은 곳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나쁜 차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비싸게 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나쁜 보이차인지 또 좋은 보이차인지 감별을 할 수 있는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이차를 마셨을 때 몸의 반응을 좀 살펴보는데요. 근데 이게 초보자분들한테 몸의 반응을 살펴라 이러면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차, 만약에 중국에서 사오셨다면 중국에서 사온 차, 선물 받은 차는 잠깐 냅두시고 이제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된 보이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수입을 하려면 식약처 검사를 꼭 거쳐야 되는데 뭐 중금속 검사, 잔류 농약 검사 이런 검사들을 하는 차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 차들을 그러니까 좋은 보이차를 마시면서 보이차가 마시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어떤 기준을 잡으시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오셨던 거, 선물 받으셨던 걸 드셔보시면 비교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그때 판단하시고 버려야 될지, 드셔야 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정식 수입된 그런 보이차들은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카바이트 처리라든지 나쁜 보이차의 가능성은 그냥 없는 거죠, 거의? 그렇죠. 검사에서 다 나오게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보이차 마시면서 또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열이 많은 체질, 또 냉한 체질 이렇게 체질을 좀 구분하고 있는데 열이 많은 체질이라 하면 몸에서 그 장부 기관이 대사하는 속도가 빠른 체질을 열이 많은 체질이라 해요. 근데 보이차를 마시면 아무래도 순환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열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열이 많은 체질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너무 과잉 섭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두통이 생기거나 또 뭐 좀 변비가 온다거나 좀 탈수가 된다거나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항상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이차를 물 대신 마셔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물은 물이고 또 차는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물 드시면서 차는 오롯이 차대로 즐기셨으면 합니다. 이하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커피를 끊고 싶은데 대용할 게 없어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차라는 대용품이 있다라는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고 또 쉬지를 잘 못하시잖아요. 쉬는 시간이 생겨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네, 그 시간 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30분? 정말 나를 쉬어주는 느낌으로 차 한 잔 어떠실까요? 차에 입문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한번 그 이하님이 하시는 차회에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아래 그 더보기란에 관련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